2부로 넘어갑니다. 자, 2부는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던 지역구들로 얘기를 좀 끌어다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또 쾌거를 올렸어요. 제가 누구를 추천해주면 잘 안됩니다. 하지만 떨죽했다 그러면은 좀 잘 돼요. 우리가 시즌 1에서도 떨죽했다는 여러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방언입니다. 날릴레오 우리의 시즌 1에서 꽤 많이 떨어뜨렸고 심지어 그때의 결판이 안 났던 백이철 동구청장까지 이번 시즌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시즌 2에서도 우리가 민비 일학을 했는데 민비 일학 초창기에 다뤘던 사람들 거의 뭐 불출마를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은 낙천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민비 일학을 얘기했는데 일단 제가 교육감 선거에서 2명 찍었죠. 서울의 조전혁, 그 다음에 전북의 천호성 둘 다 떨어졌습니다. 둘 다 떨어졌어. 네. 그런데 천용길 기자가 찍었던 임종식 경북 교육감은 당선됐습니다. 대선이 됐습니다. 야, 경북 교육감은 진짜 난감하더라. 네? 그렇죠. 내가 경북 유권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던데 와 마숙자 후보는 교육의 중심 가치로 보수를 넣고 얘기를 하고 있어. 보수가 언제 교육의 중심 가치가 됐어. 아, 그리고 누구요? 임준희 후보는 임준희 후보는 임종식 교육감한테 진보의 탈을 썼다. 아니 보수의 보수의 탈을 썼다. 보수의 탈을 썼다고. 셋이서 극우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제가 추천한 20명의 후보가 있었잖아요. 이번 네. 지방선거에서. 제가 추천했던 노키 울산 교육감 후보가 오케이 됐어요. 55%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마숙자는 배고픕니다. 슬로건이었죠. 급식 전에 그러면 빨리 가서 급식을 드셔라. 학교에서. 아, 마숙자는 배고픕니다. 네, 이걸 썼어요. 이명박 그런 거 쓰면 떨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배고프다고 국밥 먹었어. 그런 거 쓰면 떨어집니다. 네. 대구 교육감 네. 어떻게 됐습니까? 62대 38. 62대 38. 강은희 선전했네요.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보수 우위 더하기 현역 교육감 프리미엄 네. 감안했을 때 62대 38이면은 선전한 거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지난 4년 전 선거 때 당시에 김사열, 홍덕률 네. 두 분의 표를 합치면 59%, 네. 57, 8%가 59%. 예, 거의 6대4 게임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강은희 교육감 20%가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데 그냥 선전을 했다. 이걸로 끝날 그렇게만 해석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엄창옥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꼭 잘못을 했다라고는 아니지만 엄창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준비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솔직히 각중에 나왔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호출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신 건데 그걸 후보 탓으로 돌릴 건 아니고 우리 교육계 전반 소위 말하는 그리고 이 진보 뭐 그리고 뭐 또 보수 뭐 진보 보수를 또 나누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새로운 어떤 교육의 새로운 교육을 논하고 있는데 말이야. 미래를 논하고 있는데 말이야. 마스크를 벗는 순간. 네, 새로운 좀 교육의 패러다임을 꿈꾸는 분들이 분명히 지역사회에 그만큼 있었는데 그분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교육계 전반이 좀 뒤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김사열, 홍동률 두 분은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 됐어요. 뭐 내비둬요. 이 지경을 4년 전에 4년 후에도 또 이 지경이 되잖아. 또 한 번 아쉽습니다. 근데 그 두 후보의 표의 합하고 그 엄창옥 후보를 좀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죠. 예, 왜냐하면 두 명이니까 더 늘어나는 게 있거든. 거기다가 근데 오히려 비교하려면 김사열 후보하고 엄창옥 후보 간에 비교를 하는 게 더 맞겠죠. 거의 같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민주당이 뭐 이게 결국에는 교육감 선거가 이게 이 지자체장 선거하고 또 연동돼서 가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조금 센 후보가 나왔더라면 정말 비등하게 갈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10% 정도 더 끌어올려 줬을 거거든. 그런 부분 굉장히 아쉽죠. 대구시장 후보가. 그 말인즉슨 서재현은 약했다. 그렇죠. 저는 이거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구 교육감 선거 보면 엄창욱 후보가 38%를 얻었는데 네. 그 민주당의 서재원 후보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17% 17%.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교육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소위 우리가 보수 진보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이렇게 생각하고 투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엄창욱 후보 그러니까 강의는 싫은데 엄창욱은 누군지 모르겠다거든. 아 강은희는 싫은데 엄창욱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가장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굴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른 채 안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모른 채 뭐 그냥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 케이스인데 네. 엄창욱 후보가 분명히 굉장히 어떤 삶의 이력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좀 이렇게 소위 말해 조금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얕게 캠페인을 했으면 네. 나는 이거 스코어 어떻게 될지도 모를 그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방송에 나왔을 때 방학 중에 급식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그 얘기만 해야 돼요. 주야장창 그냥 그 얘기만. 아 방학 중 급식 공약이 있어요. 방학 중 급식 공약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정말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와 이게 정말 이런 가능하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느낀다고. 이런 데서 몇 프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념 같은 걸 떠나가지고 이런 걸 보면 캠페인이 너무 좀 나이브하지 않았나 순진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념이고 가치고 뭐 교육을 오래 했고 뭐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정말 유권자들이 나의 한 표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죠. 선수가 누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선수는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예. 장지혁 있었어 장지혁. 장지혁 있었어요. 장지혁 있었고 있었어. 대표 선수는 네. 대구시장 전 대구시장 후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희가 후보가 아니라 대구시장님이셨고. 조현영. 그래도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던 대구시장 후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 뭐 광역단체장 일단 좀 빨리 살펴보죠. 네. 대구시장 네. 살펴볼 게 뭐 있어요? 살펴볼 게 있습니까? 그 홍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개전에 정이 안 보였죠. 네. 이제 뭐 싸울 일밖에 안 남은 거죠. 싸울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수위 발표가 자, 그러면은- 났는데 대구를 네, 아는 어떻게 됐어요? 인수위에 대구를 아는 사람이 없다. 아 그래요? 잘 됐네. 이왕 싸울 건데. 그렇죠. 예. 그걸로 싸우기 시작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전명군들이 오셨네. 언론사 소속된 네. 언론사 현직 기자도 기자들. 네. 인수위에 들어갔습니다. 현직 기자가요? 문화 여기신문. 문화산업국 뭐 이런 사람. 대구일보, 대구일보요? 그리고 매일신문. 현직 기자가 인수위에 들어갔다. 어. 음. 요거는 지금 이렇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런 거 공격하면 뉴스민을 제가 다음 네. 그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뉴스민은 대구 FC하고 뭘 해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구 FC 팬들을 뉴스민 후원회원으로 당겨올 수 있는 특집 기획이 필요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가장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인수위원장이 이상길 전 행정부시장이거든요. 얼굴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할 때. 근데 어떻게 주변에서 추천을 해서 내가 이분을 이제 쓴다라는 어. 얘기잖아요. 이거 나는 그 어떤 느낌 들었냐면 윤창중 그 전 대변인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제일 처음에 인선할 때 봉투 들고 왔고 밀봉해갖고 들어왔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나 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막 되게 비장하게 막 뜯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시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특히 현재의 시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 한 명의 어떤 그걸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펼쳐질지가 굉장히 상징적인 좀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핵심적인 인물은 지금 채소님이
참으로 가짜는 방송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인수위에도 포함된 이 경남도의사 시절 정장수 비서실장. 경남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김해 시장에도 나왔었다. 요 데리고 나왔어요. 네. 혹시 홍준표 또 뭐 경남북 대구 하고 다 통합한다는 거 슈퍼 아니에요? 울트라 메가 메가 시티. 슈퍼 울트라 영남 주예요. 영남 역시 주지사. 내가 주지사는 내가 해요. 역시 영남 중고 출신의 영남 고등학교 출신답습니다. 똥통 고등학교예요. 그러고 나서 뭐 눈에 띄는 사람들이 뭐 자문단을 또 꾸렸는데 자문단장을 정태욱 전 국회의원한테 이부망천. 네, 이부망천에.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이거 고대 라인이라서 또. 네. 그 배우자분이나 좀 어떻게 네. 갑자기 성함이 유명희? 네. 분명히. 네. 네. 그래서 지금 인수위 나온 걸 보면 상당히 그냥 메시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교육 문화 쪽이 같이 나왔잖아요. 네.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정책을 좀 만들어 보거나 그래도 이렇게 구색이라도 좀 맞출 줄 알았거든. 야, 전혀 그렇지 않던데. 넘어갈까요? 네. 대구시장 선거. 네. 뭐 야당 후보들이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네. 경북 보겠습니다. 네. 경북 1대1 대결 이철우 대 임미애 임미애. 대결이었죠. 네. 몇 프로쯤 나왔죠? 이철우가 77.94%. 77.94요. 네. 이거는 2014년에 김관용 후보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임미애 민주당 후보가 22.04%. 출구조사보다 1%가 더 나와버렸어요. 네. 1%. 선전했죠. 22점이면은 이재명 후보가 경북에서 얻었던 건 23.8%였는데 크게 차이는 없죠. 네, 그보다 좀 적게 나왔는데 네. 좀 이렇게 특이했던 거는 그러니까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비국민의힘 후보의 총합이 22%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나온 표도 아니고 근데 이 희한한 거는 이런 거는 있었어요. 그동안 역대 경북도지사 선거나 대선에서 보통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제일 1등으로 많이 받는 지역은 네. 구미, 경산, 포항, 칠곡 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임미애 후보 1등 지역이 경북 예천군입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사니까. 경북 예천에서 1등했고 2등이 안동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미애 후보가 이철우 지사를 이긴 네. 읍면동이 한 곳 있었는데 전체 읍면동 어디예요? 한 곳만. 네, 경북 예천군 호명면. 공무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밀집 지역이네요. 공무원들 조심하십시오. 보복당할 수도 있어요. 밀집 큰일 났네. 지역이네. 현직 지사인데. 여기서만 이철우 지사가 졌어요. 이재명 후보도 이기진 못했었는데 네. 이철우 지사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네, 표 다 셀 것 같은데 누가 임미애 후보 찍었는지 공무원들이 좀 네 그 불만이 있죠. 전 뭐 여기뿐만 아니더라도 경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네 지자체 단체장한테 좀 불만이 있습니다. 겪어봤으니까. 뭐 끝입니까? 딴 얘기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임미애 전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애의 미래. 임미애 후보가 의성 군의원의 그 도의원이었죠. 그대로 나갔으면 당선이 그래도 어려웠나? 어려웠을 거예요. 예전에는 좀 특수한 삼파구도였고 이번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3파전은 됐을 텐데. 그래요? 그 4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도의원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경북의 민주당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목표고 만약 중앙당 차원에서 뭐 비대위나 이런 요청이 오더라도 자기는 가지 않겠다. 그 늘 중앙당에서 구색 맞출 때 필요할 때는 부르지만 정작 경북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자기가 도의사 선거에 출마한 거는 그런 구색 맞추기 용도로 중앙당의
끌려다니기 위해서 도지사 출마한 게 아니다. 뭐 요렇게 낙선한 다음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초단체장 선거를 좀 보죠. 네. 지금 뭐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아닌 다른 당 후보가 기초단체장이 된 곳은 없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소속 다른 후보들이 다른 됐어요. 당. 당은 없죠. 없습니다. 없고 무소속. 그나마 한 군데 민주당 시장이었던 구미는 네.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져갔죠. 원사이드하게. 네. 예. 장세용 현 시장이 26%. 26%면은 구미 역사에서 뭐 그렇게 낮은 득표율은 아닙니다. 사실 26%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4년 천하로 끝났다. 민주당 4년 천하도 천하를 채 못 보셨어. 그 오합지졸 구미 민주당의 4년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뭐 김장호 이제 당선인이 됐는데 원래 관료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좀 행정을 잡아 나가지 않을까.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미 분들은. 우려 반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이제 관료 출신들이 계속 해왔잖아요. 남유진 그 전에 김관용.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체가 또 김장호 시장도 또 12년 하는 게 아니냐. 정체가 또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좀 우려가 있는 반면에 이 공무원 사회가 워낙 좀 장세용 시장 때 약간 어지러움이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잡아 나가지 않겠느냐. 기초 단체장들은 사실 다른 당 후보가 국민의힘 말고 다른 당 후보가 선전한 지역은 없고요. 자 그럼 무소속 네. 이 요번에 대구는 없고 있습니다. 대구 구청장 중에 있어요? 서중현. 당선됐죠. 당선은 안 됐죠. 뭐 서중현 맨날 서중현 아니, 얘기야. 무소속 당선된 사람. 당선된 사람 없죠. 네. 무소속 후보가 나온 게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가장 그래도 서중현 민주당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제일 표를 많이 얻었어. 서중현 38%. 후보. 진짜로? 네. 진짜요? 네. 서중현 후보? 네. 당선자가 몇 프로인데? 당선자가 62%죠. 1대1이니까. 1대1이에요? 류한국 당선자가 류한국 청장이 나도 1대1로 하면 내가 들어가도 1대1로 붙어도 고마워, 그렇게 안 되는 데들이 많아 지금. 10% 겨우 넘고 이랬는데 지금. 당선자가 네. 지금 그 경북밖에 없습니다. 경북의 무소속. 세 군데가 무소속. 당선자죠. 의성, 영천, 의성, 영천, 울릉 울릉. 세 군데 네. 조금 살펴보죠. 군위가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의성하고 군위가 두 군데가 다 현역 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네. 의성의 김주수, 군위의 김영만. 네. 근데 김영만 군수가 졌어요. 네. 왜 졌다고 보십니까? 이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의성과 군위가 차이가 의성은 그러니까 김주수 군수에 대항할 만한 사람이 뭐랄까 오랫동안 이 반대표를 모으고 있지 못했어요. 이영훈 후보가 갑자기 날아왔거든요. 그에 반해서 군인은 4년 전 선거에서도 붙었던 사람. 55대 45로 양 세력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구도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김영만 군수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죠. 지금 항소심 재판까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역 주민들한테 좀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만 후보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였다. 둘 다 재판은 뭐 걸려 있는데 이번에 부정 선거 어디죠? 군위 의성 둘 다 걸렸어요. 네. 거소 투표 부정 등록 이 둘 다 그래요? 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막 늘어난다면서. 네. 의성 군위가 6개월 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 후보 지역이었는데 인구가 막 6개월 전부터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잡아낼 수 있겠죠? 인구 늘어난 거는. 뭐 전입 신고한 사람을 추적하면 될 거예요. 이장들 뭐 몇몇 구속될 것 같. 구속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뭐 입건이 될 것 같은. 그게 이제 이미 입건은 됐습니다. 거소 투표 등록을 하고 대리로 투표했다. 자유당 정권이요? 예, ABC님 김영만 군수 낙선하면서 군위의 대구 편이 어찌 될 거예요? 홍준표 당선인이 시장 그 인터뷰에서 당선 인터뷰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이 반대를 한다고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 무조건 떨어뜨려 달라고. 셉니다. 누구지? 안동의 천에
그 김영동 국회의원입니다. 한두 명의 국회의원이. 김영동 모를 수가 없다. 원래 홍준표하고 좀 사이가 안 좋지 않았나? 홍준표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 좋은 국회의원이 별로 없죠. 자, 홍준표는 군의만 편입시키는 게 아니고 경남도 편입시킬 겁니다. 영남 주를 만들 거예요. HSG님이 선거 자주 하면 인구 늘겠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김준수 군수도 네. 좀 안심은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 이미 뭐 삼선이라서. 이번에 뭐 3선 아니 부정선거 아, 선거법에 네. 저는 선거법에 이번에 걸린 거는 김영만한테는 타격이 있겠지만 김주수 군수에게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의성과 군위 같은 동네에서 그 증거가 이 당선된 군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것 이상의 수준으로는 네. 못 갈 거다. 못 갈 거다. 최소님이 청송 쪽 얘기를 해주실 수 있냐 하는데요. 네. 청송에 뭐 특별한 거 있었어요? 청송은 공천 과정이 워낙 좀 희한해가지고 윤경희 군수가 재선에 성공했는데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왔던 배대윤 후보도 이거 전 군수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둘 다 2000년대 중반에 군수했다가 공천법 위반으로 그렇죠. 날라갔다가 네. 윤경희 군수 4년 전에 복귀했고 이번에 또 나왔는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경선 여론조사를 4번이나 했어요. 다시 했어요. 한 번은 경선 후보자 이름 잘못 이야기하고 한 번은 경북도 의원인데 뭐 충북도 의원이라고 직책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잘못했죠. 어느 지역에 맡긴 거야. 그래서 칠곡도 그랬고. 이게 아무리 여론조사 업체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이건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일부러 결과치를 조작하기 위한 거 아니었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선거가 특히 청송 그리고 청도 이쪽 지역은 군수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적이 워낙 많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간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뭔가 터가 안 좋은지 진짜. 군을 해체시켜야 돼. 군수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잡히니까. 근데 좀 그거는 일단 필요해 보여. 그러니까 군수, 구청장, 시장, 도지사 말이 다 다르잖아. 그럼 뭐 도장, 시장, 구장, 군장 뭐 이렇게 하든가. 뭔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구청장이잖아. 청장. 그러니까 청장이 굳잖아. 근데 군청장이라 그랬잖아. 군청장이라고 안 시청장이라고 그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구장, 동장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이장. 그리고 무소속이 된 데가 영천입니다. 네. 책임은 시장. 시장. 네. 대단합니다. 책임은 시장. 최기문 시장이 2012년인가 국회의원을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공천을 못 받았을 거예요.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원사이드 이겼어요 이번에도. 10년 동안 무소속이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네. 경찰청장 이러면 먹어주나 봐. 확실히. 이번에는 입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많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경선을 본선으로 하고 있어. 경선을. 인기는 너무 우리 편이요? 영천은 가보면 최기문 시장 진짜 인기 좋아요. 그리고 왜 인기가 좋아? 관리도 되게 잘하고 평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뭘 해가지고 일단 이창훈 대표 관리한 거잖아요. 나도 관리 당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까지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도 되게 자주 오러오고.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영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잘한다 이런 느낌은 저는 같이 일해보면서 받아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이나 군수에 대한 막 불만을 막 표출하면서 공무원들을 씹는데 밑에 공무원들이 막 이야기하면서도 시장은 되게 아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최기문 시장님, 저 옛날에 부하였습니다. 기억해 주실지. 나 전경할 때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최기문 시장 시절에 영천시 인구수가 유지 내지 미세하게 오르면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인데 디테일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최기문 시장 들어오고 나서 산부인과도 여기 이제 분만실이 있는 곳 생겼고, 그리고 그 영천시청 앞에 보면 전광판 영천시 유일한 전광판이 있거든. 거기에 애가 태어나면 애 이름하고 사진하고 걸어줘.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왜 이런 미담을. 나는 어, 그거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올 때도 사람들한테 난 내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영천은 이제 시민을 되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막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좀 최민희 시장 들어가고 나서는 좀 산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래도 이제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그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방청장을 지냈잖아요. 끝으로 옷을 벗었잖아요. 경찰 옷을. 근데 이 시장이 그 영천 청도 지역 국회의원인데 시장인 책임훈 시장이 자기는 이 경찰청장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국회의원이 공천 안 한 이 사람을 찍어도 되나 마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눈치 안 보고 시정하기 딱 좋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다람쥐님, 그 정도로 애가 없다니 진짜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보다 훨씬 심합니다. 울릉도 네. 무소속 군수가 됐고 네. 그리고 됐죠. 군수뿐만 아니라 울릉 군의원이 7명이거든요. 7명이고 1명이 비례대표인데 거기는 국민의힘이고 4인 선거구 하나, 2인 선거구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반반씩 국민의힘이랑 무소속 후보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도의원도 무소속이 이겼어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당선된 울릉 군수 당선자는 무소속이잖아, 그냥. 군수 아니잖아. 네. 현역 아니잖아. 진짜 무소속은 아니죠. 네. 근데 현역 아니죠. 네, 현역 아니죠. 현역은 아니죠. 근데 4년 전에도 출마했었고. 국민의힘으로? 아니, 무소속으로? 그때도 공천에서 탈락해서. 떨어져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었고. 요번에도 탈락한 거예요? 네. 근데 크게 이겼던데. 네, 크게 이겼죠. 네. 이것도 컸어요. 여기가 육군 준장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울릉 출신의 첫 장군. 그렇구나. 네. 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울릉의 인구가 9천 만 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군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은 다 안다고 봐야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작동하는 지역들이 있죠. 그렇죠. 군 지역을 네. 가면. 그리고 군수뿐만 아니라 군의원, 도의원도 네. 국민의힘이 타격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혹시 지역구 의원인 포항 남울릉의 김병욱 의원에 대한 평가가 연동된 건가요? 연동된 거죠. 지금 이 초선들이 별로 그렇게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칠성고, 칠곡성주 고령의 정의용 의원도 지금 특히 이제 성주 선거가 막판에 박빙이 돼 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김희국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김희국 의원. 어디에? 아닙니다. 김희국 의원이 지역구 어디에? 의성군이 영덕 청송. 근데 김희국 의원은 그 이용훈 의성군수 국민의힘 후보가 막 문자 보냈잖아요. 성명도 발표했잖아요. 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안 도와준다. 그래서 당원들을 좀 도와달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김희국 의원과 김주수 군수 사이에 모종의 딜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김희국 국회의원은 김주수 군수가 이긴 거에 대해서 굳이 막 이렇게 떨고 있지는 않다. 의성의 그 9천 당원이요. 나를 다 도와달라. 국민의힘. 인구가 5만인데. 당원이 9천. 의성의 국민의힘 당원하고 울릉도 군민하고 비슷하네요. 네. 수가. 그러면 그 김병욱 의원은 뭐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김병욱 의원은 비판을 나한테 패친 신청했었던데. 그래서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김병욱도 그렇고 정의용 그리고 안동예천의 김영동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고향은 이곳이 맞지만 이곳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쭉 출마한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실에서 활동하다가 이쪽으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케이스다 보니까 털을 잡고 있던 소위 지역 유지들, 지역의 이 고향 당원들과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위원장 맡으면서 뭐 탈당해서 무소속 간 사람도 생기고 이런 와중에 지금 2년 뒤에 총선이 있으니까 자기 사람 위주로 공천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공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무소속 출마를 많이 했고 근데 이 무소속 출마한 사람들이
이겨서 돌아온 케이스들이 지금 울릉이나 뭐 이런 지역들에 지금 몇몇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또 알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조금씩 다른데 지역구가 크잖아요. 이런 데들이 몇 개의 지자체들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한 지역 출신이 되고 나면 그 지역 출신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제 부상하게 되어 있는 거고 뭐 이런 형식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정의용, 김병욱 두 분 다 당직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 동기예요. 또 대학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올라간 젊은 어떤 정치인인데 여기에서 조금 첫 번째 시련이 오고 있다. 이걸 이겨낸다라고 하면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또 어떤 힘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한 게 그 아까 김영동 국회의원도 초선으로 안동 예천에 내려왔는데 그렇죠. 네. 안동의 경우에는 무소속 당선자가 4명 나왔어요. 네. 민주당이 비례까지 해서 4명이 들어갔어요. 시의원에. 네, 시의원에 4명이 들어갔고 예천은 민주당 1명 당선자가 나왔는데 무소속 1명 나왔는데 민주당 당선자가 호명에서 1등했어요. 1등으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특히 젊은 초선 의원들에 대한 이 반발이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 당선자가 나온 지역들은 이렇게 배출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아깝게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네. 영주시장. 황병직 후보. 네. 황병직 후보는 참고로 국민의힘 공천을 탈락해서 나간 무소속 후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온리 무소속. 영주시의원을 무소속으로 재선을 했고 경북도의원을 무소속으로 재선, 도합 4선을 무소속으로 했는데 황병직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하고 1대1로 붙어서 47.5% 정도로 그러니까 5% 포인트 정도 차이로 패배했어요. 네. 굉장히 아까운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황병직 후보가 이겼으면 이번 전국 지방선거 최고의 이변이죠. 최고의 히든 챔피언이 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영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어요. 황병직 의원이 만들어 놓은 거기도 한데 이번에 영주 시내에서 또 2인 선거구에서 무소속 온리 무소속 이 우충무 후보가 1등으로 시의원에 당선됐거든요.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 말고도 지금 무소속 당선자가 3명이 나왔어요. 영주는. 그러니까 황병직 후보의 덕을 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무소속 후보들이 황병직을 보면서 이 기초나 지방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내세우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황병직 후보 득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아마 최기문 시장 같은 경우에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거 끝나면 입당할 거냐? 그럼 한다고 했을 거라고. 맞아요. 예, 그리고 무소속 후보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죠. 예, 왜냐하면 내가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입당한다고 얘기를 해야 국민의힘 표가 자기한테 올 거니까. 민주당 호남 쪽에 민주당 후보하고 맞붙는 무소속 후보들도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거라고요. 근데 황병직 후보는 입당 없음 입장이에요. 예, 입당 없음 입장이고 굳이 이쪽에서는 이제 승부할 때는 이런 무소속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친여 무소속 이런 사람들은 입당할 겁니다. 이렇게 승부를 하는데 황병직과 같은 이런 무소속들은 이렇게 승부하죠. 당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승부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민주당 소속의 영주시의원이 시장 선거에 나오려고 했다가 당협의 사람들이 야 황병직 나가면 너 저 15%도 못 받는다, 10%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접었습니다. 출마를. 그래서 좀 황병직 후보는 다음 선거가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네. 나이도 아직 젊고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 50대 중반이죠. 중반이요? 그럼 젊은 겁니까? 경북에서 경기 김준수 이런 분이 70 넘었는데 지금. 문정원님이 수민씨는 다른 프로에서 너무 재밌는데 여기선 재미가 없어요. 잼나게 해보세요. 이분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낙인 찍기. 낙인 찍기 한번 해보자. 네. 나도 해보자. 참 우리 저기 낙선자 연결하기로 했는데. 낙선자. 네. 전화 연결돼요 지금도? 네, 전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주목했던 후보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연결하기 전에 네. 잠깐만. 그 일단은 대구 경북 도의회 시의회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 지역구의원에 한 명도 없죠. 네, 없습니다. 비례만 미래 남은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디가 JK예요. 조국인가? JK인데 뭐라고 달았냐면 저보고 개 조바바 여기저기 방송들에 나와서 생각 없이 민주당만 까더니 대구 경상도의 일당 독재 수준으로 시도의회까지 견제 세력도 없어지는 거 알고 씹으렸으면 악마고 이럴 줄 모르고 씹으렸으면 조잡고 반성하고 방송 접어라. 뭔 말이야? 생각 없이 민주당만 까더니 너는 씨발 새끼야. 내가 국민의힘 깔 때는 귀가 다치냐? 이런 개 씨발놈이 진짜. 이 얘기는 뉴스민의 네. 어떤 편집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다음에 그런 얘기입니다. 견제 세력도 없어지는.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 견제 세력이었냐? 사고나 치고 맨날. 이런 얘가 뭐냐?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좆도 아닌 새끼입니다. 존만한 새끼와 족 같은 새끼와 좆도 아닌 새끼가 있을 때 얘 좆도 아닌 새끼다. 야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당제 정치 개혁한다고 지난 대선 때 급조해서 공약을 했으면 니네가 광역의회를 대선거구제를 하든지 기초의회에서 2인 선거구제를 없애든지 그러면은 의회에서 민주당이 대구 경북이 더 늘어난다고 지금 득표율로도. 근데 당신들이 서울에서 진보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당선 못 되게 하려고 선거제도 유지시키다가 대구 경북에 있는 민주당 더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서울의 민주당 가서 얘기해. 아니 이렇게 욕하고 나서 허승규 연결하기 전에 욕부터 하려고. 허승규 뭐가 되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새끼들. 그리고 내가 언제 민주당만 갔어 씨. 미친 새끼들. 김수민은 나도 까요. 저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조밥 같은 새끼 진짜. 이 새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민주당 망하는 거요. 민주당 망해야지 그러고. 내가 새로 당을 세울게 그냥. 더불어민주당 밤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제가 시즌 1.5에서 했었죠. 진짜 지금 이 지랄 해놓고 뭐 잘 될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럼 내가 욕해가지고 망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렇게 영향력이 세졌냐? 내가 그렇게 언제 영향력이 그렇게 세졌냐고. 나 진짜 황당하네 아주 그냥. 이러는 게 패배의 원인이에요. 이러는 게. 김수민의 영향력을 이 대구 경북 광역의원들까지 다 낙선시킬 수 있는. 내가 이 새끼 이거 그 생방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채팅창에 꼭 남겨라. 제가 차단해놔서 이제 못할 겁니다. 아니 채팅은 들어올 수 있어. 아. 네, 생방은 들어. 채팅창에도 못 네. 남기나? 풀어줘요.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자, 낙선자가 내가 너무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전에 연결하기 전에 네. 욕 한 번 하고 이제 네. 깔끔하게 클리어하고 네. 예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지방의원 후보 중에 정말 아깝게 떨어지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안동의 허승규 녹색당 후보인데 이 후보는 녹색당 허승규 후보는 4년 전에 16%좀 나왔어요. 16.5%. 그때는 민주당 후보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후보 수도 더 적었습니다. 요번보다. 요번에 후보 수도 좀 늘고 민주당 후보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득표율이 더 올라갔어요. 18%.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없다가 들어왔는데 득표율이 더 올라갔어. 민주당 후보를 5등으로 밀어내고. 네. 민주당 후보 한 11%인가 네, 11% 나왔죠. 왜냐하면 내가 2014년에 낙선할 때 영남 지역 전체에서 뭐 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요 현역 의원들이 있었어요. 날 포함해서. 민주당이 후보를 낸 지역에서는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허승규 후보는 비록 요번에 2등까지 뽑는 선거구에서 3등으로 낙선을 했고 2등하고는 4%포인트 차이 정도 이제 2등이 22%, 허승규 후보가 18% 이렇게 나왔는데 후보 수도 늘었고 민주당 후보도 들어왔는데 더 올라갔다 득표율이. 예, 굉장히 저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고의 석패자 황병직 영주시장 후보와 함께
최고의 석패자. 아마 전국적으로 쳐도 석패자다. 네. 그리고 녹색당 출마자들 중에 가장 그렇죠. 높은 득표. 자, 허승규 녹색당 후보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여보세요. 네, 방송 잘 듣고 있는데요. 네. 욕해서 미안. 네, 반갑습니다. 욕한 게 문제가 아니고 개표 방송 때가 문제였죠. 이창원 대표가 설레발 쳐서 미안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들 반갑습니다. 허승규입니다. 청취자분들 그 전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답을 좀 해주시고요. 자, 허승규 후보님 어쨌든 뭐 선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선거 끝나고 오늘까지 뭐 하셨어요? 아, 전화 문자 하느라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전화 문자만 해가 되나? 길거리 낙선 인사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길거리 낙선 인사는 금요일 저녁부터 했고요. 다음 주 네네. 평일 화수목금 내내 할 예정입니다. 네. 낙선 인사에 한 일주일 정도. 네, 상가도 돌고 또 면 지역 경로당도 다 돌아야 되고, 네네. 네, 다음 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네. 좀 빡세게 낙선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낙선 현수막은 몇 개 거셨어요? 읍면동별로 한 개씩이어서 3개 걸었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를 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아까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3등 18% 득표라고 네. 예, 그거를 적은 현수막을 한번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의견 네, 감사합니다. 그까지 생각을 네, 못했는데. 아깝게 떨어졌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뭐 의뢰 그냥 녹색당 후보라니까 저 뒤에 뭐 떨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3등으로 2등 뽑는데 3등으로 18% 얻었다. 사실 1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라는 걸 넘어섰다는 거는 당선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3등이고 18%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만큼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뉘앙스와 함께 굉장히 아깝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또 당선된 줄 아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축하한다 문자 자주 오고 길거리 인사하는데 아유 잘 부탁드린다면 아 저 네. 낙선인데요. 아,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의원 선거에 관심이 적다 보니까 네, 당선돼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맞아요. 낙선된 거 자체도 알릴 필요는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나도 그때 당선됐는데도 낙선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선거에서 낙선했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 제가 의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낙선했는지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3등 18%로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일단은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민주당 후보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 그 지역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썩 밝게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 말을 어디 가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제 내뇌에서 야 허승규 이거 4년 전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그래도 18%의 표가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보다도 훨씬 표가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뭐 그럼 좀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네네. 선전한 이유는 첫 번째 재출마한 게 좀 이유인 것 같아요. 기초의원 선거가 많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2번 나왔다는 거 자체가 인지도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지역구가 소위 말해 개혁적 유권자 표가 많은데 네. 지역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을 타겟을 했고 그분들이 민주당 표가 아닌 저한테 많이 선택을 해주신 거는 또 재출마했다는 것과 네. 지역에서의 활동들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이라든가 그리고 강남동 지역의 우회도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시랑 갈등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대책위 활동은 지방선거 낙선하자마자부터 계속 결합을 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책위 회의 딱 보시고 허승규 찍어줬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낙선하고 한 달 후에 몇 분이 생기셨어요. 네. 이런 활동들이 또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사무원과 자발적인 지지자 그룹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뭐 구도랑 별개로 표를 좀 모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동 MBC 사생결단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영향이 어떻? 그것도 인지도를 아닌데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그래요? 안 보는 분들은 안 보는데 네. 보는 분들은 보거든요. 챙겨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팬층이 많이 생겼고 네네.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언론 활동들도 후보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데 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민 제작 허승규의 뉴스 농장은 영향을 좀 많이 끼쳤습니까? 그거는 사실 지역 유권자의 표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기보다는 네. 저를 원래 지지했던 분들의 중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던 거고 강정 지지층을 만드는 데 왜냐면 기여. 제가 자체가 지역구 유권자 친화적인 활동이 있고 그냥 안동시 전체적인 공익활동들이 있다면은 네. 뉴스 농장의 위치는 좀 후자에 가깝지 않았나. 그러니까 강남동 남서면 임하면 주민들을 타깃으로 한 활동이 아닌 허승규의 전반적인 어떤 여러 공익활동들의 하위 카테고리여서 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만은 그냥 제가 그 자체로 경험을 쌓고 또 뉴스민이라는 지역의 유명 언론사랑 또 인연을 맺고 뭐 이런 어떤 부가적인 어떤 간접적 효과들은 파생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도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직접적인 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뭐 전반적인 뭐 활동에 이바지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허승규 후보한테 이번에 선거 지고 난 다음에 그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됐을 낀데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 얘기는 선거 이유가 아니라 네. 뭐 제가 뻥안치고 한 1,500번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얻은 표가 1,500표쯤 되지 않나요? 진짜 제가 그래 당에 대해서 어떻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네. 제일 많은 비율이 그래도 무소속파. 그 다음이 국민의힘 들어가라 파. 그다음 세 번째가 민주당으로 나갔어야 되지 않았냐. 그럼 이제 본인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 민주당으로 결론이 안 나가야 나서 그러면 하던 대로 녹색당. 옆에서 아니 민주당 나갈 바에 무소속이 낫지 않겠어 서로 이제 막 싸우시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거죠. 네, 뭐 계속 뭐 사람은 괜찮은데 뭐 당이 옳잖다. 경상도 사투리죠. 네. 근데 이게 이 낙선 이유랑 연계되어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제 녹색당 지역위원회 차원 활동을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인물과 당 둘 다 생소했다면은 이제는 인물은 좀 익숙해요. 이게 당이 낯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물론으로 좀 승부를 좀 강조했다면은 역설적으로 이제는 정당 정치, 지역 정치 충실해서 녹색당으로서 지역 활동을 좀 강화해야 다음에 좀 돌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동에 녹색당 활동한 당원들이 옆에 막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함부로 얘기를 못 할 텐데 이제 생소하니까 이제 좀 편하게 막 이야기하시는 거죠. 심지어 예비 선거 운동 기간 내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역 위원장인데 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요런 게 부족했다. 네, 그게 또 개표하면서 복귀를 해보면 바로 나오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게 부족해서 좀 아쉬운 선거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저의 부족인데 좀 더 지역구 선거 친화적으로 활동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활동에 백이 있다면은 네. 정말 그 동네 표가 되는 활동들을 좀 비중 높이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난 선거 이후에 지지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엮어내는 일을 좀 더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좀 더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네. 그에 비해 국민의힘이라든가 상대 쪽은 굉장히 조직력으로 마지막에 치고 들어왔고요. 네. 그게 있고, 세 번째는 뭐 아무래도 남선면 임하면 저게 공을 더 들였어야 됐고 뭐 이런 좀 내부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 그 외 기타 이제 외부 변수로 뭐 낮은 투표율, 선거 구도, 뭐 또 선거구 획정이 3인이 될 뻔했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농구가 이 밭을 탓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는 제가 할 건 아니고 평론가들은 분석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이유는 몇 가지다. 그러니까 강남동 지역의 투표율이 좀 낮았거든요. 네네. 좀 개혁적 성향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갔기 때문에 시의원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쳤던 부분도 뭐 분석이 들리는데 뭐 그거는 후보가 강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구의 유권자 수가 총 몇 명이었죠? 한 2,000명, 그러니까 주민들은 15,000인데 유권자 수는 12,000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게 큰 지역구는 아니네요. 안동에서도 인구 좀 적은 편이에요. 네. 나도 핑계를 댈 수 있다. 나는 큰 지역구여서. 활동을 아무리 해도. 네. 허보님 이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날 개표 방송 때 충분히 콩나물국 끓기 전에 뚜껑 열어버렸다. 미안해요. 근데 사전 투표 때 1등을 했잖아요. 네. 캠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이게 역전이 된 상황들 좀 가슴 아프시겠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의 선전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던 것 같고 이후에 본 투표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아는 주민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주민들, 청취자분들이 강남동 남서면 이마면이잖아요. 네. 강남동 사전 투표를 제일 먼저 깝니다. 그러니까 제한테 유리한 지역에다가 저한테 유리한 세대가 많이 투표하는 게 강남동 사전 투표함이고 4년 전에도 2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표가 까면은 제가 1등을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남선이마 사전 투표함을 까고 여기는 인구가 적어서 그 투표함 개표해도 제가 등수가 안 밀려요. 그런 다음에 강남동 본투표 남선이마 본투표를 깝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강남동 본투표까지 표가 압도적 차이가 나야 뒤에서 안 뒤집혀지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은 넘어갈 때 사실 현장에서는 알아요. 그래서 이 선거사무원 단독방에 막 이게 투표 이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돼서 올리지 마라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장한테 먼저 정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은 저보다 한 2-30분 빨리 패배를 직감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허순기 1등이라고 막 난리를 하는 거죠. 네네. 설레발.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장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표 분석한 거를 엑셀 시트를 보여주면서 아마 패배를 직감한다. 그럼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낙선 인사를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설레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 때는 사실은 지난번에 뒤집어졌기 때문에 강남동 본투표를 깠을 때 얼마나 제가 2등, 3등과 격차를 많이 내느냐가 관건인데 거기서 이제 격차가 아슬아슬했던 거고 결국 또 면 지역에 생각보다 표가 또 덜 나와서 뒤집어진 겁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농촌 지역 후보가 압도적으로 표가 앞섰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표가 비슷하게 나왔다가 이제 거기서 확 나와버리니까 이제 3등 후보가 이제 1등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도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저희 지지하신 분들 혹시 4년 후에는 끝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4년 뒤에 출마해요? 네, 일단 저는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향후활동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현수막에 더더욱 3등 18% 적어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제가 낙선하고 진로 고민 포함해서 출마 결정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 20대 후반이었다 보니 뭐 김수민 우리 평론가도 아시겠지만 낙선하면 뭐 먹고 살아야지 못해서 온갖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방향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첫 번째로 열성 지지자 그룹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정치 그룹을 만들 생각인데 일종의 지역 정당이죠. 뭐 가칭, 뭐 녹색안동, 뭐 초록 강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컬 파티 지역 정당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녹색당 안동시 위원회 활동을 좀 강화해서 정말로 이 지지가 지역에 뿌리 있게 내려가서 국민하고도 이제 비등비등 할 수 있도록 좀 더 조직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JH님이 4년 뒤엔 녹색당 안동시장 후보로 가시죠 했는데 일단은 그 건너뛰면 안 되고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뭐 도의원 나가라, 뭐 시장 나가라. 근데 갑자기 그거는 아니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롤 모델을 이재갑 의원으로 잡으세요. 네. 구선. 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재갑 의원님 그 선거운동 끝난 날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응원해 주셨는데 뭐 저는 못 들어갔고요. 어쨌든 네, 이재갑 의원님 경험을 참고해서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불멸의 시의원이라고.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질문 한 가지는 그 이 허순규 후보를 아끼던 몇몇 분들께서 낙선의 이유를 한 가지로 꼽으시더라고요. 정당도 아니고 유세차를 사용 안 해서 면 지역에서 후보와 번호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게 패배 원인이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유세차라든가 확성기라든가 선거운동 방식을 두고 너무 어떤 개혁성을 강조하는 저는 이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주요 타겟이었던 정화동 지역의 유세차가 조금 오히려 역효과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표가 늘었다고 봐요. 저를 네. 지지하는 표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보완해서 정화동은 유세차를 안 돌리고 남선이만은 돌릴 수도 있고 이런 절충안들도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강남동에서는 제가 유세차를 안 했기 때문에 또 표가 모였다고 보거든요. 농촌 지역은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천 기자는 또 질문 없어요? 이 4년 뒤에 안동시의원 출마는 사실 4년은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금방이라는 말을 누가 해주셨더라고요. 금방 아닌데.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중간에 선거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떠실지. 2년 뒤에요? 네. 근데 제가 나갈 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안동 예천 녹색당 국회의원 후보. 그 부분은 제가 뭐 준비하기 무리수고요. 네. 정말로 뭐 지역민들과 전당 차원에서 뭐 이런 전국적으로 막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준비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뉴스민에서 나서주시면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일단은 뭐 지금은 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라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저희 채팅하시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많이 들어서 많이 제가 들었다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 네. 살면서 개그맨 조진세 씨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죄송한데 저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되게 뜨는 분이에요. 네. 옛날에 개콘에 나오셨는데 허순규 후보가 대중문화와 좀 네. 거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개콘에 조진세 씨 처음 나왔을 때 허순규 씨가 다 그만두고 개그맨으로 전업한 줄 알았습니다. 뭐 제가 뭐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뭐 되게 유명한 찾아보고 분이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뉴스농장 보니까 허순규 그 후보가 그 뭐죠 아이돌 편 네.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네. 저래가지고는 젊은 사람들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대중 문화 뭐 가수 제가 즐겨 듣는 노래가 뭐 꽃다지. 정말. 근데 꽃다지는 아이유 노래 듣습니다. 네. 박정현도 좋아하는데 박정희요, 박정희? 박정현. 박정희. 뭐 어쨌든 이상한 씨도 듣고 유명한 분들 노래도 가끔 듣고. 네, 저하고 함께 따로 방송을 한번 하셔야 돼. 지금 크리스 P 베이컨님이 조진세 찾아보니까 허순규 사진밖에 안 나온다고. 쇼박스라고 꼭 찾아보세요. 네, 유튜브에 쇼박스. 지금 난리 났어요. JH님도 와 진짜 닮으셨네요. 요새 엄청 떡상한 개그맨이신데 예, 마침 요새 뜨고 있어.
마침 요새 뜨고 있더라고. 나도 몇 개 봤거든요. 한번 모셔야 돼. 재밌더라 진짜. 그 10년 된 여자친구 뭐지 연인 편 이런 거 진짜 재밌어요. 네네. 네, 하여튼 뭐 우리 감사드리고 대- 전에 청 기자님이 꽃다지 콘서트를 대구 경북에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유치요? 네. 네, 꽃다지 내 선거 때 내 로고송 주신 분이요. 네. 거기도 곧 또 저격 당하는 거 아니야 좀 조국처럼? 같이 저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꽃다지의 작곡가님은 처음에 조국 편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네, 뭐야 음악이니까. 네.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언제 대구에 한번 와요? 아래 대구 뭐 이제는 좀 운신의 폭이 자유로우니 네, 뭐 불러주신다면은 대구도 가겠고 네네. 대구에 또 이것저것 환경운동이라든가 녹색 정치 관련해서도 많은 자리들이 있거든요. 대구는 뭐 가까우니까. 그런 거 말고 놀러 한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4년 전에 제가 윤석열 못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뭉티기와 네. 뭉티기만 먹으면 안 되지. 오드레기까지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4년 전에 후회가 되는 게, 네, 그때 저 밥 사주고 술 사주겠다는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그때 전국당이 급해가지고, 네네. 중앙당 일을 하러 가느라고, 그걸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밥 사주겠다, 차 사주겠다 했던 분들을, 차도 사줘요? 아니, 티. 아, 티요. 그분들 리스트를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만들어서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어. 밥차 다 얻어 먹을 테니까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구 신미를 한번 즐겨보는 시간을 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뭐 허승규 후보 저희 채팅창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녹음되고 녹화된 걸로 보시는 청취자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허승규 후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그분들께 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민이 저에게도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되게 힘들 때마다 소신껏 길을 갔던 분들한테 자극을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는 또 노회찬 의원 영상 같은 경우를 또 선거기 힘들 때마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앞으로도 이 대구 경북의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히 역할을 할 것이고, 저는 특정 정당 독점 구조를 깨야 되지만은 그 대안이 또 기득권 양당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강의 대안은 녹색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녹색 정치의 거점을 경상북도에서 만드는 활동을 지역에서 꾸준히 이어가겠고, 뉴스민도 앞으로 화이팅하고 저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 시의원 녹색당 허승규 후보였습니다. 3위 18.00%, 딱 18에서 떨어졌어요. 왜 욕을 하고 그래, 욕을 하고. 네. 이 18% 나온 사람 또 있었어요. 18%대 우리가 민비 일학에서 다뤘던 가이드 폭행 사건의 박종철 씨가, 근데 거긴 3명이더라고 후보가. 네. 네,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제가 전국 최하 득표율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후보 수도 적고 그래도 떨어졌어요. 3명 중에 3등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업앤다운으로 치면은 우리 경북 지역에서 다운 박종철, 업 허승규, 네, 18%대에서. 자, 우리가 또 허승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얘기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또예요? 우리가 많이 밀어줬잖아. 장시원을. 우리 진보정당 얘기는 다음으로 미룹시다. 네. 다음으로 미루고, 아니면 오늘 3편 건져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2편에서 끝낼까요? 2편에서 끝내죠. 끝낼까요? 이 네. 진보정당은 아직 이 화를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나 요번에 내가 약속했지만 네.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정의당 안 찍었습니다. 네. 내가 지역구는 정의당 몇 표 찍었는데 비례대표는 정의당 안 찍었어요. 전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녹색당 찍었습니다. 나도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녹색당 찍었습니다. 탈당해놓고. 네, 그냥 버리려다가
뭐 하나 찍고 버릴까 하다가 이제 녹색당에 버리다시피 찍은 거지. 저는 인물론으로 투표했습니다. 비례대표도 인물론이에요. 그러면 안 찍은 거 아니에요? 어허 왜 그래? 인물이 누가 있었나 보네. 야, 친소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밀었던 가장 세게 밀었던 울진 지역 경북 도의원 후보, 울진 군의원 3선의 장시원 무소속 후보. 박달대교도 밀고, 네, 금강송도 밀고 다 밀었다. 제가 사실 제 연설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아마 두 번째 연설이었고 천용길 기자하고 장시원 후보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 제가 연설을 2번 더 했거든요. 그 뒤에 게 더 나아. 예, 그 뒤에 게 더 나은데 제가 장시원 울진당이다 막 이런 표현도 썼고, 그리고 두 번째 연설에서도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울진 대개가 투표권 있으면 장시원 찍는다. 금강송에 투표권 있으면 장시원 찍는다. 뭐 이런 연설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하고 천용길 기자하고 현지를 다녀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용길 기자가 물어봤어요. 몇 프로쯤 나올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제가 현재 스코어 35% 정도로 본다라고. 근데 둘이 얘기해보니까 대충 비슷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최종 결과가 37.8%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때 느낀 바로는 장시원 후보가 40%까지는 가는 게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그것도 어려울 수 있고 그 다른 무소속 후보 현역 도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국민의힘 표를 많이 깎아줘서 3파전에 가깝게 가면 장시원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51몇 퍼센트 그렇죠. 나왔죠. 51.31. 네. 좀 더 열심히 해서 51.6% 해보지. 516 해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국민의힘 표를 깎아주기를 기대했던 남영대 후보. 네, 남영대 무소속 후보는 10%? 10.8 나왔네요. 네. 남영대 후보가 저 때문에 굉장히 황당해했어요. 만났어요? 제가 처음에 장날 어디 장이었죠? 평해 평해 장이요. 거기서 내가 첫 연설을 했는데 그때 연설을 하는데 왜 연설하다 보면 목이 있잖아요. 좋은 목이 있는데 사실은 장시원 의원이 국민의힘의 그 쪽수에 밀려가지고 한참 국민의힘 쪽에서 유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장시원 의원 선거운동원들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누구냐? 지지자들이야. 장시원 지지자들이 왜 자리 뺏기냐고 멍청이들아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장시원 의원이 잡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장시원 의원이 잡긴 했는데 남용대 후보 쪽도 많이 기다린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예, 그 장시원 의원 쪽의 연설이나 이게 대해서 눈치를 주는데 내가 연설을 했죠. 연설을 했는데 그 남용대 후보님의 사모님께서 저한테 와서 내가 좋아하는 평론가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근데 그분들도 좀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안단 말이죠. TV로 보고. 근데 울진에 올 줄을 알았겠습니까? 울진에 와서 경쟁 후보를 도와주러 올 줄 알았겠냐고요. 예. 근데 하여튼 남용대 후보님이 우리도 남용대 후보님의 선전을 기원했는데 네. 오히려 선거는 이제 양강구도에 좀 더 가깝게 흘렀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 김순 평론가랑 또 계속 울진 가면서도 이야기했던 게 그 4년 전에 임미애 후보가 도의원에 당선됐던 그 구도가 나와야지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34대 33, 33.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선전해 주느냐인데 울진 가서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게 막 지역에 밀착해 있다라는 느낌 못 받았는데 이거는 무소속 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소속 도의원 후보. 무소속 도의원 후보가 남영대 후보가 현역인데 오히려 그 현장에서 다니면서 만날 때 장시원 후보보다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이 없었죠. 많이 없었죠. 현역 도의원 같으면 이 반응이 지나가다가 눈에 밟히는 사람 10명 중에 6, 7명은 알아야 되는 게 이 군 지역의 도의원인데 이 생각보다 이 후보가 너무 적게 가져가 주면 이 장시원 후보가 40% 이상 얻어야지 해볼 만하겠구나.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남영대 의원이 도의원 현역이잖아요. 예. 될 때 무소속으로 됐다. 그렇죠.
그러면은 영향력이 꽤 있어 보여야 되는데 네. 예,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힘을 못 받는 네. 분위기였거든요. 네. 제 그냥 추정인데 네. 남용대 의원께서 54년생이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 거잖아요. 70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지역사회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도 있지 않을까. 네. 예, 형님 고마워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예. 이 사실 선거가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예, 장시현 후보가 아마 4년 뒤에 또 절치부심해서 그때는 울진 도의원이 될지 군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도전을 한다면 아마 또 여행사를 또 차리시거나 아니면 문화예술 공연을 이 울진 전체를 돌면서 하고 다닌다면 저희가 한번 지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 의원 네. 공연은 이창원 씨는 장시원 후보 얼굴도 못 봤잖아요. 못 봤죠. 저는 그 요번에 울진 대게만 못 봐. 박달 대게만. 방송 인터뷰 할 때 한번 라보 차를 보고 제가 감동 받아가지고 실제로 뵌 적 있어요? 저는 야. 인터뷰 한번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현장에서 네. 원전 관련해가지고. 네네. 그 저는 장시원 의원이 누구한테 졌느냐 했을 때 윤석열한테 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시원 의원이 윤석열 규탄하고 나온 건 아니지만 이번에 정권 초기 선거였기 때문에 손이 1번으로 가는 것이 더 가속화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정권 중반기 선거였으면 저는 장시원 의원이 이제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본인 표도 올라갔을 거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뭐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민의힘 정부에 대해서 마음에 좀 안 든다 싶은 사람들이 장시원 의원 쪽으로 더 움직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엔 정부 초반이기 때문에 좀 불리하지 않았나 그 점에서. 네. 그리고 어쨌든 구도빨로 행운을 얻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장 의원도 이제 뭐 요번에 안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1대1 구도를 가정해야 된다. 앞으로도. 그럼 과반 득표. 그렇죠. 과반 득표를 하려고 하는 그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 군 의원이실 때는 이제 지역구가 한정돼 있고, 전체 군에서 일부고, 또 그때는 2인 선거구였기 때문에 50 몇 프로는 안 얻어도 되는 거였죠. 그렇죠. 40%대로 네. 그리고 당선됐죠. 보통 그때 30-40%대로 당선이 되셨죠. 네. 근데 이제는 과반 전략으로 가야 되는. 이게 DJP를 해야 되나? 이 지역 사회에 손을 잡을 사람을 저쪽 보수 쪽의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좀 구해봐야 되는 건지. 네. 김원석 후보가 또 2급 출신이네요. 네. 부시장, 부군수 출신. 부군수인데도 국장 했는데 2급 그러니까 2급이면 이사관인 거죠. 퇴임했으니까 뭐 지역에서는 나름 또 그런 스펙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표는 많이 나왔지만 썩 인물에 대한 호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지. 내 감정 말고 그 현장 분위기가 썩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게 제일 큰 거였죠.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슨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도 그걸 의식하고 있더라고. 본인이 유세하면서 나와요. 저를 음해하려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네. 저희는 그 소문을 지역 신문 기사로 확인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 없는 기사. 저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 썩 강해 보이는 후보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빨로 됐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컸다고 봐요. 장시현 의원이 다시 좀 주목을 받으려면 울진군에서 뭔가 사건이 좀 나야 될 텐데 뭐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위기가 와야 또 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또 찬스가 될 수 있으니까 지역 사회에 또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두진 않을 거니 착실히 좀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뭐 정치적 또 논리적 지역적 어떤 대응들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뭐 울진이나 영덕 같은 곳들이 지금 이제 양양이요. 저는 이제 제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 양양이 뭐 거기 이제 뭐 서퍼 비치 같은 것들도 생기고 굉장한 특히 이제 그게 밑으로 내려와서 뭐 양양 위쪽에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여기가 관광적으로 엄청 지금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곧 울진 영덕 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의 경쟁은 곧 관광으로 경북의 관광을 또 책임지는 곳이 울진 영덕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비전들을 누가 먼저 설계를 해 나가느냐. 이거는 결국에는 젊은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도의원이나 군수들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장시원 의원한테 조금 약하지 않을까. 장시원 후보가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울진이 살 길은 첫째도 관광, 네네. 둘째도 관광, 맞습니다. 셋째도 관광이다. 네. 그래서 지금의 관광 트렌드들을 좀 잘 이렇게 읽어내시고 좋은 인재들을 전국에 좀 다니시면서 살펴보시면 거기서 또 좋은 정책들의 아이디어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경북 대구 얘기 뭐 더 할 거 있을까요? 뭐 네. 다음 주에 진보정당 편할 때 진보정당 편으로 넘어가면서 네. 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위상이 축소됐으면은 다음 주에.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화를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저는 그 김수현 평론가가 SNS에 올렸던 글들에 공감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보정당 후보들의 총평을 하면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70% 이상은 중앙당이 삽질하면 지역에서 아무리 뭘 날고 기어도 이거는 회복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 후보들이 예를 들면 허순규가 18%를 얻고 네. 그리고 경산의 도의원 나왔던 엄정희 후보가 1대1에서 30%를 넘는 득표를 얻고 낙선했지만 김성년 수성구 의원이 12%대로 낙선을 한 것과 한 자릿수 2, 3%대로 낙선한 진보정당 후보들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중앙당도 중요하고 근데 이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지역에서 아무리 빡빡 끼어봐야 삽질하는 걸는 투표장에 오는 유권자들한테 지역에서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중앙에서 하는 것들이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준다. 네. 이게 드러난 선거였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하고 화를 좀 삭히고 객관적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데이터 보다가 더 화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 데이터들 보다가 화더나 쭉 봤는데 10%쯤 가던 정의당 지지율이 4점 몇 프로로 떨어지고 이 데이터 보면 화 더 날 수도 있어. 네. 다음 주 동동이 출연시켜갖고 봅시다. 네. 동동아, 내가 이거 사왔는데, 이거 사왔는데 또 사와. 이거 카메라 앞에서 여기 놔두고 다음 주에 줄게. 카메라 앞에서 이거 먹이려고 했는데 다시 사오겠습니다. 네, 이거 다 그동안 먹으시고 많아 간식.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방선거를 결산하는 이번 주 에피소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신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이창원 대표, 전용길 기자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